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월 경남 지역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으로 시작된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도의회 파행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점입가경 양산에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산시의회 내홍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갈등 양상은 임정석 의장과 의회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의 복잡한 실타래로 얽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방의회 역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전 대변인이죠. 신상훈 경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갈등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꾸려진 지도 벌써 넉 달째인데 이게 정리가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양산시의회 첫 갈등 시작부터 지금 상황까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양산시의회는 총 17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9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8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석 차이로 가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전반기 원 구성에서 부의장을 제외한 의장, 상임위원장 3석을 차지하며 하반기에도 이제 주도권을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6월 의장단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의장 후보로 추천한 임정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때 같은 당 박일배 의원이 7표를 획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의 가반 의석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민주당 임정석 의장이 독단적으로 정한 상임위 구성이 가반 미달로 연달아 계속 부결되어 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임 의장과 경쟁했던 박일배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갈등이 계속 깊어지잖아요. 일단 양산시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한 글이 올라왔고요. 이제 임정석 의장이 이 글을 보고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이제 폭로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임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의장 불신임을 추진했고 임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이상정 부의장에게 제기된 의혹만으로 일시 직무 정지를 시켜 내용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임 의장의 독단적인 운영의 결과 임 의장은 사상 초유의 의장 불시민한 가결로 의장 직무에서 해임됐고요. 물론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의장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여기서부터 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임 의장의 복귀로 양산시 의회가 더 혼탁해질 것이라는 예상대로 이제는 총 17명 의원 중 14명 의원을 대상으로 이제 징계 요구와 이를 담당할 윤리특위 구성으로 갈등을 보여주며 양산시 의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막장 드라마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은데 법원에서 내린 임 의장 불신함 집행정지 신청 부결 관련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신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법원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덧붙여주시죠. 그 복잡한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법원은 임정석 의장의 편을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그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의원들, 그러니까 야권에서 제기했던 불신인안이 의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집행정지, 그러니까 다시 의장으로서 복귀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요. 의장 불신이라는 의결로 신청인에게, 여기서 신청인은 임정석 의장 본인입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장인 정재우 판사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임정석 의장은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도의회도 지금 비슷한 일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법부에 이렇게 판단을 맡겨야 될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사법부에 의뢰를 하고 했는데 사법부에서 돌아온 답변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의회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의 문들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는 아예 임정석 의장의 손을 들어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국민의힘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 그러니까 야권이죠. 야권이 진행될 수 없었던 불신안을 강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판결도 났고 심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불신임안을 제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또 네. 임 의장 불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임 의장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 의장의 복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처분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임 의장이 이제 제기한 무효 소송이 있거든요. 그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의장직 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의회는 다수결 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의 가반 의석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 임 의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이제 파행이 치달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임 의장이 복귀해서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더 독단적으로 가버리니까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죠. 뭐 끝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이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지리멸렬한 법정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신임안이 가결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의장의 직위와 개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고 보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된 갈등 속에 임 의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야당은 임 의장 본인이 뿌린 씨앗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임 의장의 독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네. 계시는지? 둘 다 똑같습니다. 네. 네, 그 임 의장이 이제 그 의장에 대한 권한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장은 흔히들 말하면 의회 내부에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권한들을 크게 해석해서 막 자신들의 이제 입맛에 따라서 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운영위원회 전원은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하면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임정석 의장이 좀 많이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했다. 예, 과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 국민의힘도 뒤에 불신임안 처리할 때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본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의원 종족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양당이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니까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죠. 지금 윤리위원회 그 의원 17명 중에 윤리위원회 14명이 회부되어 있는 네. 사상 어디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으니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야기를 나눌수록 조금 씁쓸한 면이 큰 것 같은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잘못하고 또 내부 교통 정리를 잘 못한 거죠. 못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양산시 의회도 경남 도의회처럼 두 의원 간의 이제 갈등의 시초인데요. 뭐 차이가 있다면 이제 경남 도의회와 달리 민주당이 원하는 목표를 획득한 거죠. 네. 임 의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9대 8이었던 이제 여야 의석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 석 차이거든요. 그럼 상임위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진상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적절하게 섞어서 조합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 여기 이제 민주당 의원 5명을 전원 놓은 이제 선임안을 제출하였던 거죠. 이건 이제 합의를 기반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아예 없는 거죠. 왜 의석수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겨우 한 석 차이거든요. 또 이제 그 민주당은 지난 6월 이제 의장단 선거에서 이미 과반 의석이 깨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력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력으로 접근하면 전략을 취했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더 싸움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구성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임 의장이 그 온라인 게시판에 제기된 단순 의혹 제기 글을 가지고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으로서의 중재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의장으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기 때문에 이 사태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양산시의회가 처리해야 할 징계 요구건이 5건에 의원 14명이 네, 징계 회부가 돼 있습니다. 사상 초유 임시회가 지난번에 열렸는데 이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 먼저 신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 경남도의회도 현재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도 3분 정도 되는 의원님이 윤리위원회 지금 회부가 되어 있고 지금 임시회를 열어서 이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산시의회도 그렇고 저희 경남도의회도 그렇고 이러한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의회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의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정당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런 곳이 의회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다투는 모습만 언론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는데요. 다소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이 의미 있는 논쟁이라면, 의미 있는 토론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이 양산시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 의회 밖에서도 뭐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뭐 이제 불륜과 뭐 사생활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양산시의회에서도 개별 의원들, 의장까지 포함해서 개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과의 입장을 내고 있는데 가장 좋은 모습은 결국에는 마무리 짓고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먼 것 같고요. 저희 경남도의회도 지금은 계속해서 갈등이 골이 깊어져 가고 있지만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변께서는 그 양산시의회 지난 임시회 내용 듣고 어떠셨어요? 뭐 좀 되게 황당하죠. 청원 17명 중에서 14명이 퇴장을 당하고 징계를 먹는데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의장의 복귀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징계건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임의장에 대한 징계는 2건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우리 소속 의원들 대상으로 징계안을 제기하고 또 국민의힘도 징계안을 제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쪽으로.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임의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그 징계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한번 싸우자 이렇게 실력 다툼처럼 보일 정도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요구하게 만든 것은 이제 그냥 조금 풀 수 있는 거를 감정 싸움으로 개인 간에 이제 개인 앙금이 쌓일 정도로 이제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 보고요. 또 물론 뭐 저희도 그 민주당의 독선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한 뭐 조치였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오늘 또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해야 될 의회가 지금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실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곳이 의회 내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즉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누가 의회를 주도권을 운영하느냐.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이제 양산시 자체를 이제 거의 신경 안 쓴다는 거는 양산시 의회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에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듯 보이는 임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서 뭐 저희가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 임 의장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심지어 같은 민주당 내 의원들 간 갈등도 있어 보이는데 양산시의회 의회 활동이 지장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받겠죠. 그럼 지금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사태 심각성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의 시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 의원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산시의회가 계속해서 파행을 거두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올라와 있는데 14명을 퇴장시켜야 돼서 본회의가 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의회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양산시청에도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에게 결국엔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치열하게 싸우기만 해도 바쁜 이 시간에 그 소모적인 이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양산 시민들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칫 이제 누구를 대표해서 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시민들이 어떠한 곳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의원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 갈등이 있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의장단 구성할 때마다 잡음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 정치가 조금 신물이 나려고 한다. 이런 뼈아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변인 생각도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뭐 저희 패널로는 신상원 의원님하고는 이제 타 방송에서도 같이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서로 좀 대화를 하고 제가 조금 연장되는 이유로 서로 발언도 양보도 이제 배려하다 보니까 대화가 좀 돼요. 저는 이제 정치를 사람을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이제 반복되는 지방의 파행을 보면서 지방의 질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가뜩이나 정치적 혐오감과 불신감이 커져가 만들면은 네. 정치적 무관심을 계속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늘 주장해왔듯이 양질의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지방의회 파행을 막기 위한 예방의 기준이 되는 뭐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그 제도적 문제도 필요하지만은요. 제도 위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양질의 사람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요. 양당 구조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정당을 보고 이제 선거 때 투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정당은 그만큼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가졌다라고 봅니다. 정당이 자기들만의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 조직이 아니라면 이제 최소한 소속 정당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양질의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노력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기득권의 세력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죠. 특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면서 의회 정치의 기초입니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중앙 정치 못지않게 지방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꼬집어 주셔야 바뀝니다. 같이 바꾸려고 할지 바뀌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같이 더 큰 문제가 커지는 거죠.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지방의회 파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도민분들께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두 분 참 이 얘기 들으면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앞으로 양산시의회에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다들 그렇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경남도의회도 고스란히 딱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부터 당사자인 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예, 저와 이제 부딪히는 의원들과의 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흘러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시민들께서 다 받는 거고 도민들께서 다 받는 거니 이 도민들이 어떠한 요구가 일어나는 순간에 분위기는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의회 앞에 그리고 양산시의회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 많은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의회를 정상화하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정답은 아까 우리 이재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답은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못하고 있다면 그 채찍도 유권자인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해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개인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민들을 위해서 접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상황만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됐는데 현재 김일권 양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네, 재판 그렇더라고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양산시는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 두 석 중에 한 석이 민주당이 차지할 정도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일건 시장의 사건으로 시장이 언제 직위를 잃을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양산시의 가반을 차지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 열심히, 더 원활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배, 3배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리 다툼을 보이면서 이제 역대 최악의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 도민이 이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 변화에 대한 기대마저 배신감으로 돌려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년 보궐선거에 양산시장 선거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산 시민들께서는 이번 이제 양산시의 파행의 책임을 함께 물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신상훈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의회 끝나지 않은 갈등의 원인, 앞으로의 숙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산시의 갈등 속 계속 떠오르는 말인데요. 정치가 역주행이 아닌 정주행으로 민심을 헤아리는데 생명력을 다해야 할 것을 양산시의 의원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통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